봉사를 하고 있는 이화진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근무가 아닙니다. 예, 4시에 두 팀이 겹쳐져서 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한 40분 정도 저와 함께 1층, 2층 백제 역사 문화관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는데요. 특별 전시관이라고 해서요, 3월 31일까지만 보여지는 코너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보시고 전시관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10분의 작품이 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 들어가서 눈으로 보시면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보세요. 제목은 그분들의 삶이 꽃으로 피어나는 특별 전시관을 오셔서 사문 꽃이 되다, 일명 제목을 그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여기까지 전체적인 설명이 쓰여져 있는데 그 10분들의 작품 하나하나가 이렇게 대장장, 옹기, 춘포, 세모시, 부채, 지승, 창호, 벼루, 댕댕이, 그 다음에 전통 민속주까지. 그래서 이분들의 작품을 담기에는 정말 비교 같지만 그분들은 이 공간에 자기 작품이 펼쳐진 것만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너무 고마워하면서 돌아가신 코너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많은 사람 많은데. 전통 기법으로 아산하고 홍성 두 분의 작품, 3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우리 이제 그것만 다 틀리다고는 하는데요. 정색 뭐 달라지는데요. 취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고령에 있는 나무목 열고, 그 다음에 이제 홍성의 댕댕인데요. 그 댕댕이가 식물의 이름이라는데 저는 이제 특별 전시관 코너를 이렇게 돌면서 댕댕이라는 동물 줄기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교육은 효과도 있고. 근데 너무 많으셔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줄기도 길으셔서 공간에 조금 모아놓기가 좀 죄송스러워서 제가 그럴게요. 마지막 제품 한번 요거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입을 굉장히 감동을 하는 코너인데 지승제도라고 그래가고요. 한지를 일정한 나비로 1cm 정도로 잘게 찢어서 꼬아서, 그냥 꼬면 안 꼬아지니까 살짝 물을 묻혀서, 이게 그래서 한지 종이로 만든 작품이거든요. 말 그대로 예다나 요강, 대학, 방탄, 조끼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종이로. 그럼 이쯤에서 질문이 한 번 나오지요. 그 요강이랑 대학은 뭐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대부분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제 이 작품을 만드신 분이 직접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옷에서 나온 옷을 안팎으로 몇 번씩 한대요. 그럼 방수와 방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사용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 요강에 모집이 담겨있으면 며칠 정도 갈 수 있어요? 3장? 그걸 제가 직접 사용해보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강으로 사용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며칠 되면 아마 다 닦아서 말려서 사용을 하지 않았겠어요? 과학적으로 제가 실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허가를 받으면 뭐 하면서 받으면 실험을 설명을 하려면 그렇게 짓궂게 계속 질문하셔서 설명을 못할 것 같습니다. 불안해서. 그 설명을 질문해야 발전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특별 전시관을 이렇게 무사히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1층 1 전시실로 들어가는데요. 1층에 1, 2
전시실이고요. 2층에 3, 4 전시실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들어갈게요. 네, 들어오셔서 천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역사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원전 18년 온조왕께서 백제를 건국하셨고 그 후로 백제는 근 700년 가까이 한반도의 강력한 고대 국가로 번성하였습니다. 한성, 웅지, 사기의 3개 도읍지를 거치며 영원한 도약을 꿈꿨던 백제. 그 찬란했던 꿈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오늘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백제 700년 역사를 말 그대로 도읍지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첫 번째 코너는 한성. 그래서 백제가 한성에 머물렀던 493년 동안 21분의 왕들의 업적을 패널로 이렇게 정리해서 한눈으로 보여주는 코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 온조왕부터 21대 계로왕까지 한성, 지금 서울에서 머물렀던 백제 첫 번째 도읍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곳에서 발굴된 어떤 유물 과정이랄지 또 13대 금초가운데 만들어졌던 체지도를 발디해서 확인을 해서 이슈진으로 거기에 나무 상자의 그림된 채 발견된 흙을 징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로의 어떤 프로그램이지만 시간이 조금 여유가 되시기 때문에 저 영상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기왕의 관리와 진짜 기본적으로 잘하니까 넘어갈게요. 충남 부서원 송파에 있는데 송파에 가서 보니까 무너지고 막 노조선 씨가 안 좋던데 근데 송파에 있는 충남 부서원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때니까요. 이거 내가 봤어요. 그래서 많이 이거는 보니까 쓰레기 통해가지고 입장하기가 좀 어려울 거 적어서 봤어요. 박물관에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옛날 해석이 주거지라니까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많이 있죠. 보호소가 그런 박물관이 보호소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자기가 만들고 근데 정문자가 안 좋거든요. 이런 무게는 이렇게 주거지라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조용히 저들이 모범적인 걸 해가지고 발굴해서 참여하는 많이 나왔어요. 아직은 발굴 못하고 있죠. 자, 이거 자, 백제 두 번째 도읍지, 웅진으로 넘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웅진에서 63년 동안 5왕들의 짧고 굵었던 백제 제2의 삶이 이렇게 펼쳐지고요. 제3의 백제를 꿈꾸면서 열심히 뭔가 계획을 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자, 그때 유물들과 26대 성왕 때 천도하는 행렬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마차에 탄 왕은 26대 성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부여에 오셔서 왼 왕의 동상이 있으면 이제 성왕 동상이고요. 말을 타고 늠름하게 서 있는 장군은 역시 계백장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 행렬을 이렇게 보시면서 소가 끄는 오마차를 타고 왕이 행렬을 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아이들에게 굉장히 궁금하고 신기하게 이제 비춰지는 모형 행룡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말이 끌고 갔을까요? 아니, 왜 소가 끌고 갔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은 계속 질문을 하고 저는 또 받고 그러는데 말이 저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소가 굳이 이 왕과 왕비를 끌고 가는 우마차에 행렬을 이었던 이유는 저는 뭐 자세하게 정답은 없었겠지만
농경사회 대표가 소가 우유였을 수도 있고요. 또 소 색깔과 또 앞에 있는 황색 깃발이 또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앞에 조그만 물 웅덩이가 나와도 말보다는 소가 그걸 헤치고 나가는 어떤 듬직함, 편안함이 훨씬 더 소가 갖고 있다 하는 의심이 없는 그래서 아마도 소가 훨씬 더 왕과 왕비를 편안하게 모실 수 있었다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이야기가 조금 더 맞지 않나. 자, 여기 동그란 원으로 들어오시면 연꽃 문양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유리관 속에 넣어놓은 것은 백제시대 때 명품이긴 하지만 이거 사비에서 출토된 것만을 골라서 보실 수 있도록 유리관 속에 예쁘게 진열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진품은 아시다시피 국립부여박물관에 잘 소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대 성왕 때 마지막 도읍지였던 사비 이곳 부여로 천도해 왔고요. 31대 의자왕까지 6왕들이 백제의 흥망성쇠를 같이 하면서 안타깝게도 멸망까지 그리고 사비 시대 때 출토됐던 유물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보실 수 있도록 마지막 백제 사비 시대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역사의 끝부분에 보여드리고 있는 황산벌 전투고요. 계백 장군이 5,000명의 결살들을 데리고 출전을 하면서 또 황산벌에서 마지막 전투 공로까지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내거리 싸움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뒤으로 가는 나라의 운명을 지키기에는 부족이었다. 계백 장군과 5천 결사대의 원대한 대상과 나라를 위한 충성의 마음은 영원히 남아. 황산벌 하면 예전에 이제 영화로 제작이 돼서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거는 사투리면서 이제 거시기가 굉장히 제 기억이 많이 나는데 백제시대 때 역사 드라마가 TV에서 출연해 나왔는데 서동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얼마 전에 건축왕을 대상으로 KBS에서 대하 역사 드라마를 만들겠다고 굉장히 제대로 수집을 많이 하는 걸로 봐서 백제시대 역사 드라마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등락지에서 발견된 백제의 15회의 발자국을 여기다가 이거 보여줄 것 같은데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것 같아요. 500cc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백제인들의 캐치를 밟으면서 너무 힘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대부분 다 피해서 오셔가지고 깨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백제인들이 생활과 삶을 다 모형으로 만들었고요. 사비도성을 모티브로 해서 성 쌓는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 관람객이 한 80% 이상이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형으로 만드는 거에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렵고 지루한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놔서 자기가 관심 있는 데는 굉장히 질문도 많이 하고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백제인들의 사업자님 정도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더 잘 아시겠지만 박사라는 제도를 기술직에도 능통하신 분에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재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중간에 있는 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분들의 솜씨가 백제의 최고의 문화를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코너로 이어지도록 할게요. 왕국의 유적지 개발, 구조, 가산보건로, 순수유물정리를 잠시 후에 이 건물 뒤쪽에 이제 문화 단지도 이제 관람하실 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눈으로 볼 수 있는 코너가 아니라 뒤쪽은 백제인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정말 백제인들의 삶과 실체를 느낄 수 있고 아이들의 이제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이제 묻어 들어가기 때문에 며칠에 한 번씩 사줬는데 5일에 한 번씩 듣지 않을까요? 7일에 한 번 아닌가요? 그 요일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일짜리라고 제가 아마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품 주변이라든가 나라부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아마 저런 시장이 근데 백제시대 때 저런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돼서 있었을까라는 의심도 드는데 아마 이런 시장이 있지 않았을까. 이쪽으로 이제 모시고 들어갈게요. 자, 배 있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길이요. 약간 애매한 길이라서. 자, 요 배가 이제 백제 사신선이라서 백제가 해상으로 진출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안타깝게도 일본 아스카가 못 갔던 사신선을 참조
1.5 분의 1로 지금 축소한 모형인데요. 이제 최대 사실은 150명까지 탈 수 있었던 베일의 선조가 정확히 잘 몰아오나 바닥이 평평한 평조선이라서 굉장히 이제 운전하기가 용이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국 남쪽 북쪽 나라를 쫙 주세서 왠지 사실선이 중간에 일본의 중간선을 아마 해서 사실선이지 않을까. 제가 국제 유인이 가능한 이런 백화는 제2의 소수로 제작한 공간에서 자, 여기 배를 안 보신 네 분들은 이렇게 해서 배를 나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오셔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삼위시대죠. 삼위시대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성곽이 손으로 해볼 수밖에 없었던 천년의 지형을 갖고 있었던 삼위 계획도시 삼위 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남지하고 삼위시대 왕국이 지나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남쪽에 등남지, 북쪽에 왕국, 중간에 평지를 때 백제시대 때 살짝 연락하시겠지만 정림사 안타깝게 불이 터서 지금 중국부 정림사도 진성탑과 42년부터 4차례 동안 발굴 조사를 해서 모아 비교들을 가지고 정림사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지금 가시면 탑과 박물관을 같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부여에서 문산 쪽으로 한 4-5km 정도 나가다 보면 막 불이 막혀지는 곳 백제시대 때 산자의 문사가 있습니다. 문사 백제시대 절이 이미 아니고요. 절이 이미 아직 밝혀지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등산이란 동기임을 줄여서 그냥 등산하고 있고 있는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이 백제 국토의 인도와 백제 차왕명 성조 생각입니다. 그래서 출토의 부분이 부분을 외치되죠. 그래서 성도만 위한 극장이 일찍 마지막 부분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겠는데 이게 여기 부여지간을 부여와 구간을 떼고 있는 이 강 주 26km 정도 된다고 하네요. 마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 풀었기 때문에 잠깐 보도록 할게요. 계획도시명 3위 도성이고요. 제일 먼저 이제 불이 펴지는 곳이 북남쪽에 있는 최초의 인공 벼수지라 불리고 있지요. 예, 그래서 30대 모함께서 35년 동안 인공적으로 한 저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있는 아가미치군자가 94~5년 앞서서 먼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자, 북남지에서 쭉 뻗은 대로가 있습니다. 일명 왕평대로, 신장대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부여에서도 아직도 이 도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이 대로를 쭉 올라가면 사비시대 왕국토로 추정하고 있는 왕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건물 뒤쪽이 왕궁, 사비시대 왕궁이 지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궁 뒤에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소산, 백제 여인들의 마지막 절기를 지키기에 뛰어내렸다는 나타함과 고려 때 지어진 모란타를 함께 부소산에 올라가야지만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 이어진 부분은 이제 가운데 평지에 걸릴 때 백제시대 사찰이죠. 그래서 정부사관이 2006년에 개관을 하면서 4년째를 맞이해서 얼마 전에 100만개 공곡의 돌발 특별 이벤트도 TV를 통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편, 이 건물 문화단지는 아마도 17년 동안의 공사의 끝이 올 9월에 완공을 하면서 9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국내에서도 아니고 세계 문화 엑스포의 왕궁과 더불어 개막의 주 무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금액으로 따지면은 6,70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마 나라에서, 도에서, 그리고 롯데에서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세계의 금액이 지금 합쳐져서 이쪽 뒤쪽에서 그래서 롯데에서 제일 먼저 투자를 한 곳이 이 건물 맞은편에 있는 그래서 한산 토대로 올라가고 있는 부여 리조트를 시작으로 해서 저 뒤쪽에 골프장, 아울렛, 수영장 이런 것들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2013년까지요. 그래서 부여에서는 아마 이게 활성화가 돼서 부여 쪽에 더 좋은 그런 경기를 불러일으켰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저는 부여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결혼을 해서 지금 아이 셋이 여기서 이제 자라고 있는데요. 작게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부여가 더 훌륭하게 엄마가 태어났으면서 백제의 도읍지라고 예전에는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애서울 곳이 조금은 없었거든요, 실은. 근데 저는 이제 여기 개관을 하면서 자원봉사를 들어와서
아직까지 잘리지 않고 4년 동안 잘 지금 견디고 있는데 오늘 살짝 좀 긴장이 되면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는 반성을 나름 하면서요. 그래서 작게 우리 아이들한테 아니면 구역에 살고 있는 이분들에게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백제가 알죠. 뭔가 부활을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유적지를 이렇게 세계 유산으로 남겨서 이렇게 넘겨줄 수 있다는 제가 여기서 큰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큰 돈을 받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오신 분한테 부여를 자랑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붙잡고 얘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금주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금동 대학로 마지막 코너고요. 여기서 9분 동안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 2층으로 이제 바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뭐 질문이 있으시다면 네. 예, 없습니까? 예,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1400년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온 아름다움 백제 금동대향후엔 평성대가 손에 잡힐 듯 펼쳐져 있다. 동방 최고의 문명국 백제가 꿈꿔왔던 이상향의 모습 이제 그 숨결 속으로 떠나온다. 용이 떠받드는 세상 이상향에 오르는 길은 처음부터 용이 등장하며 범상치 않은 느낌을 전한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올려 활짝 피어난 연꽃을 지나고 수려한 산세에 다다르면 곳곳에 신선이 눈을 보인다. 이때 어디선가 궁황이 날아들고 축원을 하면 비로소 이상국이 성립되는 것이다. 전설을 탁차고 남아 현실 속 향로에서 숨쉬는 이유 거기엔 응축된 힘과 사실감이 녹아있다. 금세라도 승천할 듯 잔뜩 힘을 머금고 풀어진 몸은 강렬함을 뿜어낸다. 하늘을 삼킬 듯 뻗어있는 다리는 한쪽만 치켜세워 멋스러움을 뿜어내고 매끄러우나 탄력 있는 몸 고추 세운 가속의 발표 살아 숨쉬는 갈기 역시 인상적이다. 곧장 치켜든 머리와 목선에 숙여진 비늘은 생명력을 더하고 다리 사이에 뿌려진 구름과 연꽃은 강함과 부드러움의 조화를 보인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암흑과 혼돈 백제 금동 대향후엔 이 모두를 아우르는 물이 있다. 태초의 지구에서 조용히 천지 창조를 잉태했던 만물의 어머니 향후의 몸체는 이 같은 물의 세계가 펼쳐진다. 물 위에 피어난 연꽃 그 한잎 한잎은 흐를 듯 오물 듯한 탐스러움을 상단으로 둘렀다. 여기서도 백제의 맵시는 빛을 발하는데 서로 다른 26도의 동물이 제각기 생명력을 키운다. 연꽃으로 대표된 물의 세계 백제인의 이상세계가 극락으로 그리고 물에서 무트로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것이다. 연꽃을 통해 물의 세계를 담아낸 걸로 봐서 백제인의 이성향에는 광명과 새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불교 사상이 녹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향로의 이성향에는 하나의 세계관이 더 있습니다. 바로 뚜껑 부분인 삼신산의 말입니다.
고집하고 있다. 말을 타고 수렵을 하고 보여지기에 따라 산중에서 씨를 뿌리거나 유유자적 낚시를 즐기는 듯하다. 또 코끼리를 타고 나무 밑에서 명상에 빠지고 폭포물에 머리를 감기도 하는데 이 모든 인물은 신선으로서 향로에 배어있는 또 하나의 세계관, 도교를 말하고 있다. 겹겹이 둘러쳐진 삼신산, 그 깊은 산 중에는 볼거리도 그득하다. 이른 개가 넘는 봉우리와 골짜기를 적시는 폭포와 시냇물, 원숭이를 비롯해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기이한 금수가 곳곳에 들어가 있다. 이들이 지나갔을 나무며 바위며 산중턱을 가른 산길도 보인다. 이 역시 자연, 사람, 동물들이 조화를 이루길 바라는 백제인들의 자연관을 엿볼 수 있는 배경이다. 삼신산의 제일 윗단에는 5명의 악사가 봉우리를 등지고 둘러앉았다. 역시 이상국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들 5명의 신사는 각각 여러 악기를 들고 있는데 천상과 지상이 맞닿은 자리에서 구름 위를 걷듯 음악을 연주하며 이상국의 환희를 모두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 소리를 듣고 날아가는 것은 봉. 천하가 태평할 때마다 나타난다는 봉황이 향로 맨 꼭대기에서 턱 밑에 여의주를 끼고 날개를 활짝 편 모습으로 서 있다. 지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중개자 봉황의 등장은 다리를 받치고 있는 용과 음양의 조화를 이루며 이상국의 느낌을 통일감 있게 전하기 위함이다. 용이 우러르고 봉황이 내려앉은 곳, 백제가 꿈꾼 이상향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는 백제 금동대향문은 음양의 조화 속에 만물이 탄생하는 세상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백성은 즐겁게 춤을 췄고 비로소 이처럼 음악이 울린다고 생각했다. 그걸 꿈꿨던 백제인들의 수준 높은 종교 사상을 잠깐 들여다보시고요. 대표적인 제사 유적으로 전라도 부활대관을 보시면 중박동 해신 제사 유적인데 상당히 유난히 셌던 이곳에서 백제인들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신라, 일본, 가야까지도 인물이 유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제를 지냈던 그런 곳임이 밝혀졌고요. 정면으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써있는 거는 산수 문전이라고 써있고요. 귀한 옛 절도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백제인 탈분양전에서 아이들 체험 코드로 정말 지금 자리매김을 하는, 그래서 흙을 단단하게 한 다음에 분양을 세우기 위해서 구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땅 하나 크기는 아니고요. 좌우 29, 29, 두께가 4cm 되는 백제인들의 정말 하이테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수문전을 걸어 놓은 것은 백제인들의 동양화를 한국에 부른 것 같은 그런 곡선, 삼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여 리조트가 공모를 해서 채택된 것이 산수문전에 나온 삼산을 토대로, 백제인들 신선들만 놀고 간다는 이 삼산을 토대로 부여 리조트를 만들어서 아마 채택이 된 거 같고요. 나중에 그쪽에 와서 혹시 묵으실 기회가 생긴다면 백제인 신선에 대해서 머무는 그런 느낌으로 묵고 가시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백제인들의 무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왔고요. 이 코너를 돌게 되면 25대 문영 왕릉의 무덤을 실제 크기 그대로 똑같이 재현을 해놓은 곳이 이곳입니다. 네, 들어와보세요. 그런데 공주 성사기에 가서야만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는 이제 정서적인 백제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왕릉을 실제 크기 그대로 똑같이 재현을 해놓은 곳이 이곳입니다. 설명과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오른쪽에 빨간 버튼을 누르면 확대를 해서 조금 크게 실감나게 보실 수 있습니다. 71년 후에 그냥 왕과 왕비가 같이 모집 부부 한 장면으로 서명으로 발굴이 됐고요. 충북의 구패왕에도 12개 국립공주박물관을 채우고 나고요. 여러 가지 순서까지도 우리들에게 문화유산 혹은 물려주고 가신 25대 문영왕 백제뿐만 아니라 삼각을 아울러서 무덤의 주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문영왕은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무사를 물려주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대입한다는 신고의 아까 여기 조선을 보면서 정림사를 살짝 말씀드렸는데 거기 정림사를 가시면 백제 분들은 전체적으로 우영왕릉 인구가 지역의 격조적 무덤으로 중간 용도에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백제가 불교를 받아들여서 발전을 시킨 왕들의 업적과 내용을, 그리고 일본의 불교, 백제 불교를 전래하는 그 과정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백제 불교 코너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 불상을 대표로 한 예산, 태양, 서산, 불상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최초의 사면서 불이죠. 동서남 사면에다 백제 불상을 새겨서 이 불상에 가면 동서남북만 돌면 예쁘게 불상을 보실 수 있는. 근데 이게 화강암이 아니고 납석 계통이라서 지금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됐는데 이거는 인위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제 시대 때 전쟁도 많이 겪었지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백제인들을 두 번 참혹하게 저렇게 보이는 짓을 한 거죠. 태안, 그다음에 서산. 서산 마의 상중풀 앞에는요 어떤 코너냐면요, 나도 손이 낼 수 있는 코너 그래서 이렇게 용감하신 분 한 분에게만 이렇게 발자국을 올라가시면 되겠어요. 네, 뒤로. 자, 그래서 이 시간을 딱 준비해주시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가망성이 크죠? 그래서 여기는 이전에 미륵사를 설화 형태에서 영상을 보여주면서 100분의 1 직접 보여.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동작을 선순하고 있는 잘 손대문에 보실 수 없지만 바로 뒤에 신의 출소거리잖아요. 인간을 인사하고 출소나 뒤에 불상까지 이렇게 한번 보고 다음으로 이동하도록 해드릴게요. 예전에 아주 잘하시고요. 탑돌이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운동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힘들게 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모르겠어요. 얘는 왼쪽 어깨를 굉장히 불경시해가지고 지금 다리로 알고 있거든요. 오른쪽을 탑에 대고 이렇게 도는 것이 아마 저 탑돌이의 기본 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걸로 이해해서 그때는 99번
자,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92바퀴를 돌았다는 경전에 나온 게 있는데 오늘은 한 바퀴만 돌면서 소원을 비는 제 인도에서 탑돌이가 성경을 할 때는 동네 초년 총각 어린아이 한 것도 없이 다 이제 나와서 이렇게 99바퀴를 돌면서 소원을 빌었을 때 성중이 90%가 넘는다는 걸로 봐서는 초년 총각들이 불빠지시는 기회가 그때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99바퀴를 돌면서 나름 아니 오늘 한 바퀴만 자 이렇게 해서 탑자리까지 무사히 이어졌습니다. 나름 소원을 빌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린 거기 때문에요. 편안하게 여기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내용을 나오시면서 정면에 보이는 것이 말 그대로 만세의 신인데요. 오구려 백제 신라의 것을 한꺼번에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가운데 백제 신라 이렇게 해서 용머리 양쪽 끝에 건물의 크기에 비례해서 세웠던 장식 기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운데 것이 백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많다. 무료로 나오니까 공기 방문 같은 거, 주민사지 발표가 정인사 방문가 이거 해가지고 방문가. 근데 이제 이 건물 뒤쪽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유물을 유적들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이제 사업자들을 도와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의 왕궁하고 능사, 그다음에 그렇죠. 지금 국립부여박물관 후보 287억 원 아주 잘 소장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사전 시실이 시작이 막 되고요. 일본에서 행하는 백제 축제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남아있는 백제의 유물 유적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코너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부분이 여기고요. 제목 또한 일본에 남아있는 백제 유적 분포도예요. 너무너무 많아서 나눠놨어요. 그래서 산성, 사원, 고분, 신사, 지량 이런 것까지도 백제인의 기술자들이 일본에 넘어가서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일본이 지금까지 일본이 나라스럽게 섰을 뻔했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만큼 한류 열풍이 백제 시대부터 시작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백제인은 일본의 신의 나라와 같았다는 것을 이 분포도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뒤에 돌면요, 마지막으로 이제 백제 탑의 백미인데요. 목탑이었으면 아마도 우리가 보지 못했을 이 탑을 백제인들은 화강암이라는 과감한 집을 하고여서 추가가 아닌데 성공의 기술을 여기에다가 피나는 노력을 해서 성공한 탑 중에 하나가 아마도 비싼 밀사지 석탑과 정는사지 같은 석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려 때까지 이어지는 탑의 변천사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백미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상실 유튜브를 마무리 짓는 코너로 오늘 안내해드릴게요. 한 5, 6분 정도 나오는 영상실이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종합 정리하면서 복습할 수 있는 영상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안 보시면 마무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천사백여 년 전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왕국 백제. 하지만 그 백제는 한순간도 사라져버린 적이 없었다. 후손들 가슴 속에 백제는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차오른 달 백제. 삼국사기에서는 백제를 꽉 찬 보름달로만 표현하고 있다.
이미 차올라 기울어가는 달이란 의미였으리라. 하지만 백제의 달은 기울다간 다시 차고 기울단 다시 차기를 반복해왔다. 언제나 꽉 찬 보름달과 같은 찬란한 문명을 지닌 국가, 그것이 바로 백제이다. 백제는 의자왕 20년인 660년 백강과 황산발에서 치열했던 전투를 벌인다. 이 전투를 끝으로 백제는 멸망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다. 백강의 암흑이 백제를 삼켜버리듯 했지만 백제는 낫달처럼 숨어있을 뿐 사라지지는 않는다. 백제선 왕이 적국 당나라로 끌려간 이후에 국권 회복을 위한 백제 부흥운동이 곳곳에서 거세게 일어났다. 이 같은 일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유래를 찾기 힘든 일이었다. 백제 부흥운동 초창기에는 실제로 200여 개의 성을 빼앗는 등 성과 또한 대단했었다. 여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인들은 늘 백제 부활을 꿈꾸며 백제 정신과 문화를 전파하며 생활한다. 지금도 백제란 지명이 일본 열도 곳곳에 남아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백제 유민들은 한시도 조국 백제를 잊지 않고 살아왔다. 백제 땅은 나당연합국에 의해 사라졌어도 백제인의 정신은 마음속 깊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백제 후손들 가슴 속에는 백제가 결코 해방하지 않았던 것이다. 백제는 중국 남조 문화를 받아들여 독특한 백제 형식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그보다도 더 빛나는 문명을 이룬 셈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물을 이웃나라 신라에 전해줬고 또 바다 건너 일본 열도에 이것을 전달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태국이나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교류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죠. 이런 면에서 백제는 과거 동남아시아 문화의 대동맥인 셈이었습니다. 백제 문화는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백제의 찬란한 문화는 지금까지 일본의 정신세계와 인물 속에 녹아있지요. 백제 문화재가 일본 곳곳에서 국보로 남아있고요. 또 일본 정신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미야자키현에선 진심으로 백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한답니다. 일본 미야자키현에 있는 아다만 마을 난고센입니다. 왔소. 백제가 왔어. 그토록 빼어난 백제 문화가 일본에 왔어. 일본어에 쿠다란 아이가 있다. 우리말로 풀어 쓴다면 백제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하찮은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백제 것이 아니면 하찮다는 말이다. 이처럼 백제 문화는 일본 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일본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찬란한 문화에 백제의 숨결이 살아있다. 백제인의 혼이 숨 쉬고 그들의 재취가 묻어난다. 이제 백제의 달이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밝게 비치기를 빌게. 백제 사람들이 가졌던 강인한 생명력을 다시 소생시키고 그들의 영원성을 다시 일깨워야 할 것이다.